아랍 CEO는 자기 언어로 고함쳤고 아무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억 원이 걸린 상황. 그때 회의실 구석에 있던 투명 인간 같은 보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 아랍어 할 줄 알아요. 모두가 무시하던 그 여자의 한마디. 그 순간 그녀를 그냥 허드레실이나 하는 여자쯤으로 여겼던 상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은수는 부산 해운대의 화려한 호텔 연회장 구석에 서서 아이들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질문이 들렸다. 여기 아랍어 할 줄 아는 분 계신가요? 연회장은 재벌 사업가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웨이터들, 그리고 샴페인 잔을 든 우아한 초대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식 통역사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아랍 고객은 불안하게 빠른 속도로 아랍어를 말하며 손짓을 하고 있었다. 호텔 소유주인 최태원은 예의 바르지만 참을성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고 눈에 띄게 긴장의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방 중앙으로 향했고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곳에 모인 상류층의 눈에는 항상 보이지 않던 보모 은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년간 그 환경에서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다. 학교 가방을 들고 다니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은수의 손이 살짝 떨렸다. 오랫동안 자신을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고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연 회장은 기대에 찬 침묵 속에 잠겼고 놀라운 변화의 시작을 목격하려는 듯했다. 그녀가 아랍 사업객에 다가갈 때 28살의 은수는 10년 전 꿈꿨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상경대를 졸업하고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하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뇌졸중과 이어진 빚더미,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현실은 그 꿈을 산산조각냈다. 지금 그녀는 물건처럼 취급되는 보모였다. 항상 뒤에 서 있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항상 네, 사모님 또는 알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쓰레기통처럼 비워지고 필요할 때만 들여다보는 존재. 제가 도와드릴까요? 은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갑자기 멈췄다. 최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아랍 사업가는 은수를 보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다. 와, 당신 아랍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그가 감탄했다. 은수는 미소를 지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제가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배웠죠. 연 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동안 그들에게 은수는 그저 보모일 뿐이었다. 이름도 없고 과거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마침내 보이게 되었다. 최태원은 그녀를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졌다. 어쩌면 이것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은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은수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작은 속삭임 속에서 연 회장을 가로질렀다. 보모가 뭘 하는 거지? 누가 저 여자를 여기 불렀어? 이름이 뭐였더라? 그녀가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갈 때 속삭임이 주위에 울려 퍼졌다. 매 걸음이 거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지만 그녀는 자세를 단단히 유지했다. 아랍 사업객에 다가갔을 때 통역을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나왔다. 그녀가 만들어낸 침묵은 거의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그녀를 단지 보모로만 보는데 익숙했던 모든 초대객들이 이제 그녀가 서서 자신감 있게 유창한 아랍어를 말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원은 눈을 크게 뜨고 금색 시계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멈추고 마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은수는 놀라움, 존경,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다. 몇 분 안에 은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 혼란은 체계적인 대화로 바뀌었고 긴장된 공기는 가볍고 생산적인 대화로 변했다. 그녀의 아랍어는 완벽했고 비즈니스 용어와 예의 바른 표현으로 가득했다. 통역을 마쳤을 때 그녀는 아이들이 놀던 평소의 구석으로 조용히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최태원이 그녀에게 다가왔고 호텔 체인의 두 이사가 순수한 충격의 표정을 지으며 그를 따라왔다. 당신 아랍어를 할 줄 알아요? 최태원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은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네, 회장님.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약간의 이탈리아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분명히 이 설명에 놀라서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최태원은 목을 가다듬고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불편할 때 항상 하는 긴장된 동작이었다. 연 회장 전체가 그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권위를 담아 그는 말했다. 내일 아침 9시에 내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수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녀는 정중하게 내 회장님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잠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그 집에서 8년 동안 일한 시간을 떠올렸다. 항상 조용히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간식을 준비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방에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전 삶, 그녀의 가방에 담긴 언어책 또는 휴식 시간에 읽는 외국 신문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한순간 은수는 자신이 진짜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무한한 역량과 꿈을 가진 한 인간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일부분, 마치 가구처럼 취급되었던 것이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부산의 밤 풍경과 먼 바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8살 아들 성민이 자고 있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녀는 자문했다. 최태원이 갑자기 그녀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단지 일시적인 호기심일까? 아니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진정한 기회가 될까? 그 대답은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원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은수에게 다가갔다. 언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가 물었다. 마치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인 것처럼. 은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안정적이었다. 대학에서 배웠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어요. 최태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국제관계학? 그런데 어떻게 보모가 되었지요? 이 질문은 마치 오래된 상처를 파는 것 같았다. 은수는 시선을 잠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 그의 눈을 마주했다.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제가 마지막 학년일 때 학교를 그만두고 돌봐야 했어요. 병원비가 쌓였고 최태원은 불편해 보였다. 그는 호텔 체인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기는 힘들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그리고 당신은 언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모로 일했군요. 그가 말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어머니도 돌봐야 했어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했고 보모 일자리가 있었죠.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요. 최태원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그의 사무실은 부산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층에 있었고 창문 너머로 광활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런 전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어제 당신이 한 일은 인상적이었소. 그가 마침내 말했다. 아랍 고객은 매우 중요한 투자자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큰 거래를 놓쳤을 거요. 은수는 감사의 의미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단지 보모로 일하는 건 낭비요. 최태원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말은 은수의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인생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고 희망은 종종 환상에 불과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태원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뒤적이며 갑자기 비즈니스맨의 태도로 돌아갔다. 다음 주에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 회의가 있소. 원래 통역사가 갑자기 취소했소. 은수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최태원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감할 수 있었다. 그 회의에 당신이 필요하오. 그가 직접적으로 말했다. 통역사로서 아니라 우리 국제 비즈니스 팀의 일원으로서. 은수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제안이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녀가 결국 입을 열었다. 학위도 없고 경력도 없고. 최태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은 어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소. 나머지는 배울 수 있소.
그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이 호텔 체인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소. 재벌 집안 출신도 아니고 유학 경험도 없는데. 하지만 나는 기회를 받고 그것을 잡았소. 그는 은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있었다. 이제 당신의 차례요.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소? 은수는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은 꿈이었다. 그녀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꿈. 그러나 그 꿈을 붙잡기에는 너무 두려웠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최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하지만 기억하시오, 은수씨. 이런 기회는 2번 오지 않소. 은수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평생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이제 그녀는 보여질 준비가 되었을까? 은수는 아파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의 인생은 한때 희망으로 가득 찼었다. 부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최우수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교수들은 그녀가 외교관이 될 거라고 예측했었다. 젊은 나이에 은수는 이미 4개의 언어를 구사했다. 학부 시절 교환학생으로 카이로에서 6개월을 보내며 아랍어를 배웠고 그곳에서 중동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에 푹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큰 국제기업에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4학년 첫 학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심각한 뇌졸중이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은수는 외동딸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학교를 중단하고 어머니를 돌보았다. 끝났어요, 교수님. 그녀는 지도교수에게 학업 중단을 알릴 때 울먹였다. 모든 꿈이 끝났어요. 교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1년만 휴학하고 돌아와요. 당신 같은 재능은 버려두면 안 돼.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다. 병원비는 산처럼 쌓였고 대출금 독촉장이 매일 도착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행이 그녀를 찾아왔다. 학창시절 남자친구였던 기석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습을 감췄다.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은수는 처음에는 절망했다. 하지만 낙태를 고려하던 그 순간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야. 어머니는 뇌졸중 후 겨우 말을 할 수 있었다. 은수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성민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 작은 얼굴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대학 학위도 없고 경력도 없는 한부모 여성에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인력사무소에서 몇 주를 보낸 후 마침내 그녀는 최태원의 집에서 보모 자리를 얻었다. 당신은 과잉 자격이에요. 면접관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 회장님은 단지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렇게 은수의 삶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훈련으로 변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언어 능력이 가끔 모습을 드러냈다. 한 번은 최 회장의 딸 유진이 프랑스어 숙제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또 다른 때는 영어 동화책을 완벽한 발음으로 읽어주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요? 최 회장의 아내 정혜진이 놀라서 물었다. 대학에서요, 사모님. 은수가 대답했다. 흥미롭네요. 정혜진은 무관심하게 말했다. 그럼 유진이 영어 발음을 도와줄 수 있겠네요.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도 더 질문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은수는 단지 기능이었다.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필요할 때 존재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라지는. 8년 동안 은수는 자신의 재능을 묻어두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언어책을 공부했다. 인터넷으로 외국 뉴스를 읽고 국제관계에 대한 지식을 유지했다. 그것은 그녀의 비밀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비밀. 이제 갑자기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드러났고 그녀의 인생은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약속대로 최태원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기회는 분명했지만 불안함도 컸다. 그동안 상류층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데 익숙해진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은 의심스러웠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태원은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앉으시오. 은수는 조용히 앉았다. 방 안의 모든 것이 권력과 부를 상징했다. 가죽 의자,
수제 책상, 벽에 걸린 미술품들. 이곳은 그녀가 속한 세계가 아니었다. 최태원이 천천히 돌아섰다. 결정했소? 은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제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최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국제 비즈니스 부서의 신설 직위에 대한 계약서요. 직함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가 될 거요. 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런 직함은 그녀의 꿈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주요 업무는 해외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관리하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며 필요할 때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요. 급여는 그는 숫자를 말했고 은수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보모로 벌던 금액의 3배였다. 너무 많습니다.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최태원은 피식 웃었다.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군요. 이 호텔 체인은 중동과 유럽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소.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은수는 의심스러웠다. 왜 저입니까? 분명 더 경험 있는 통역사들이 많을 텐데요. 최태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은수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단순한 통역사는 많죠. 하지만 단어뿐만 아니라 상황, 감정,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어제 당신은 10분 만에 아랍 고객의 신뢰를 얻었소. 우리 부사장들이 한 달 동안 시도했지만 실패한 일이오. 은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이었다. 그리고 최태원이 계속했다. 당신은 이미 우리 회사 문화를 알고 있소. 외부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오. 은수는 깊게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가 포기했던 꿈을 되찾을 기회였다. 하지만 또한 위험도 컸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요? 그녀가 물었다. 최태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내가 처음 호텔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소. 하지만 지금 봐요. 그는 그녀에게 펜을 건넸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오. 은수의 손이 떨렸다. 펜을 잡으려다 멈췄다. 아이 때문에 걱정되나요? 최태원이 갑자기 물었다. 은수는 놀랐다. 그가 그녀의 아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다. 네, 성민이는 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돌봐야 해요. 최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래서 회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했소. 그리고 유연한 근무 시간도 제공할 거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배려는 예상치 못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최태원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다. 내 어머니도 가정부였소. 아무도 그녀의 잠재력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5 언어를 구사했소. 그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그녀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깨달았소. 그는 돌아서서 은수를 마주보았다. 이건 자선이 아니오. 비즈니스 결정이오. 당신이 여기서 필요하오. 은수는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인생에서 2번째로 용감한 결정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후 은수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소문이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주변의 속삭임을 들었다. 저게 그 보몰에 회장님이 왜 저런 사람을 채용한 거지?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은수는 시선을 피하고 바닥만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이런 시선들이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존감의 불꽃, 너무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은수는 창밖의 부산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끊임없이 해안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계속해서 그녀를 덮쳤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웃집 할머니가 성민이를 돌보고 있었다. 은수가 문을 열자 성민이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들어 보였다.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상장이었다. 은수는 아들을 안아들었다. 성민은 그녀의 모든 희생의 이유였다. 그의 눈에서 그녀는 항상 용기를 찾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이웃 할머니가 차를 내오며 물었다. 오늘 늦었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새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은 불안했다. 너무 일찍 자랑했다가 모든 것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냥 회사에서 조금 바빴어요. 그녀가 간단히 대답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은수는 성민과 저녁을 먹으며 그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는 순수한 열정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순간만큼은 은수는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어머니의 방으로 갔다. 70대 중반인 어머니는 뇌졸중 후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했고 딸의 얼굴을 보면 항상 밝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새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은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손을 꼭 쥐어 기쁨을 표현했다. 이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 치료에도 더 좋은 병원에 모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은수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을 알았다. 네가 자랑스럽다는 말.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은수는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그녀가 유일하게 자신에게 허락하는 작은 사치였다. 부산의 밤 풍경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불빛들이 희망처럼 반짝였다. 내일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보모에서 컨설턴트로, 그림자에서 빛으로.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담배를 끄며 은수는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그녀를 마비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해낼 수 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내 아들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녀는 내일 입을 옷을 고르기 위해 좁은 옷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다. 대학 졸업식을 위해 샀던 것이었다. 한 번도 입지 못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너의 시간이 왔어. 은수는 정장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정장스러운 옷은 8년 전 구매한 것이었고 지금은 약간 헐렁했다. 오래된 네이비 블루 정장과 낡은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뒤꿈치가 다른 검은 구두를 신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리셉션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고 청소부들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걸었다. 저게 누구지? 한 직원이 너무 큰 소리로 물었다. 보모였던 사람이래. 이제는 무슨 컨설턴트라나? 다른 직원이 비웃듯 대답했다. 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표정을 단단히 유지했다. 노부인들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할 때 보이는 그 굳은 결의를 담은 표정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무표정. 12층에 도착하자 최태원의 비서 정미경이 그녀를 맞이했다. 미경은 완벽한 메이크업과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은수 씨,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미경은 은수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창문이 있는 방이었지만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다. 책상과 의자, 컴퓨터가 있었다. 당신의 새 사무실이에요, 미경이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녀의 어조에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미경이 떠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은수 씨, 지금 바로 내 사무실로 오세요. 최태원의 목소리였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태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소.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1시간 후에 있는데 우리 통역사가 교통사고를 당했소.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기본적인 대화만 가능해요. 최태원은 그녀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이 투자자들은 특별히 도쿄에서 왔고 이번 회의가 매우 중요해요. 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일본어는 대학 시절 수업 몇 개와 드라마를 통해 배운 정도였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최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중요한 비즈니스 용어들이 여기 있어. 그는 그녀에게 서류 묶음을 건넸다. 은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다.
그녀의 미래가 이 회의에 달려 있었다. 다음 45분 동안 은수는 미친 듯이 자료를 공부했다. 몇몇 용어들은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전을 찾아보며 필사적으로 메모를 했다. 회의실로 가는 길에 그녀는 화장실에 들렀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실패하면 안 돼.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기회야.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블라우스에 주름을 폈다. 거울에 비친 여자는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은수를 보고 놀란 듯했다. 회의가 곧 시작해요. 미경이 냉정하게 말했다. 준비됐어요. 은수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낡은 옷과 저렴한 액세서리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갑시다. 회의실 문 앞에 서서 은수는 심호흡을 했다.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일본인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완벽하게 다림질된 다크 그레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자세는 엄격하고 권위 있었다. 최태원이 그녀를 소개했다. 이분은 은수 씨입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실 겁니다. 일본인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분명 더 전문적인 통역사를 기대했을 것이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은수는 일본어로 인사했다. 그녀의 발음은 약간 어색했지만 진정성이 묻어났다. 가장 나이 많은 일본인 임원의 눈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그는 일본어로 천천히 대답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은수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통역을 시작했다. 일본어 비즈니스 용어들이 그녀를 당황하게 했고 몇 번은 단어를 물어봐야 했다. 죄송합니다만 그 용어를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겸손하게 물었다. 놀랍게도 일본 임원들은 인내심을 보였다. 그들은 그녀의 노력을 존중하는 듯했다. 은수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통역 속도도 빨라졌다. 그녀는 단순히 단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일본 비즈니스 문화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실제로는 아니오를 의미할 수 있음을 최태원에게 조용히 설명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은수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더 잘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식 직접적인 표현을 일본식 간접적 표현으로 부드럽게 바꿨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중간쯤 되었을 때 가장 젊은 일본 임원이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했다.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나토는 모두 발효식품이지만 사업관계도 발효되어야 좋은 맛이 나오죠. 은수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최태원에게 설명했다. 이해한 최태원도 웃었고 갑자기 방 안의 분위기가 훨씬 편안해졌다. 2시간 후 회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일본 투자자들은 기본 계약 조건에 동의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두가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주임원인 사토시가 최태원에게 영어로 말했다. 당신의 통역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마음을 번역합니다. 최태원은 은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최태원과 은수만 남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종이컵과 메모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8년 동안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태원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은수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당신의 역할은 변했어요. 그가 설명했다. 이제 당신은 이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산. 그녀는 평생 누군가의 소유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단어가 달랐다. 그것은 가치를 의미했다. 존중을 의미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겨우 말할 수 있었다. 최태원은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 당신은 더 큰 사무실로 옮길 거예요. 창문이 바다를 향하고 있는 방으로.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은수 씨, 새 옷이 필요할 거예요. 회사 카드로 필요한 것을 구입하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 회사의 얼굴입니다. 문이 닫히고 은수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8년 동안 그녀는 이 도시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이제 그녀는 드디어 빛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빛 속에 숨어 있는 그림자들을 알지 못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성공적인 회의 소식은 호텔 전체에 번개처럼 퍼졌다. 조리부에서 청소 직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모에서 컨설턴트로 변신한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가 정말 4개 언어를 할 수 있대. 한 웨이터가 속삭였다. 최 회장님이 그녀를 특별히 아낀대. 다른 직원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수석 마케팅 매니저가 투덜거렸다. 나도 아랍어만 할 줄 알았다면? 호텔의 12층, 임원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 심각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국제사업부 이사 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부서 직원들을 모았다. 최 회장님이 미쳤나 봐. 그가 분노에 차서 말했다. 보모를 우리 부서에 앉히다니. 그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재무 담당자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MBA를 가지고 있어요. 해외 경험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줌마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를 맡는다고요?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를 얻었는지 뻔하지 않나요? 마케팅 담당자 이승우가 비웃듯이 말했다. 모두가 그의 암시를 이해하고 동의하는 듯 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면 그들의 자리는 얼마나 안전할까? 그녀를 지켜봐야 해요. 강준호가 결론지었다. 그녀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반드시 실수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전날 저녁 그녀는 백화점에 가서 생애 처음으로 고급 정장을 구입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검은색 정장과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가죽 구두,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 그녀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은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미 4명의 직원이 타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은수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12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로 가는 길에 국제사업부 이사 강준호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은수 씨 맞죠? 그가 차갑게 물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은수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곧 부서 회의가 있습니다. 10시에 회의실로 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다. 알겠습니다. 은수가 대답했다. 강준호는 그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의 시선에는 분명한 적대감이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은수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다음 주 국제회의 일정과 참석자 목록이 있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전 세계에서 온 호텔 체인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메모에는 은수 씨가 전체 회의의 통역을 담당할 예정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모두에게 증명할 기회였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다. 그녀는 은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부터 당신이 진짜 일을 시작하는 거네요. 미경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존중이 묻어났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조심하세요.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12층에서는 모두가 미소 짓지만 그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은수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은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은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부산의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깊은 곳에는 위험한 조류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은수는 다가오는 회의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0시 정각, 은수는 회의실에 들어섰다. 방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최신 스마트워치와 명품 액세서리를 착용한 임원들이었다. 그들은 은수가 들어서자 대화를 멈추고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강준호가 테이블 끝에서 그녀를 응시했다. 늦었군요. 은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정확히 10시였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여기 앉으세요. 강준호가 테이블 구석에 의자를 가리켰다. 다른 모든 좌석은 명패가 있었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은수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강준호는 국제사업부의 현재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영어와 비즈니스 용어를 과도하게 사용했고 가끔 은수를 힐끗 쳐다보며 그녀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래서 우리의 투자 수익률은 3분기에 15% 증가했고 법인세이자 감가상각전이익은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컨퍼런스에서 이 수치들을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모두 메모를 했다. 은수도 조용히 필기했다. 이은수 씨, 강준호가 갑자기 그녀를 부르며 회의를 중단시켰다. 당신이 새로운 국제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라고 들었습니다. 법인세이자 감가상각전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은수에게 쏠렸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가 일부러 어려운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은수는 침착하게 고개를 들었다. 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각비용 차감 전 이익을 말합니다.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죠. 잠시 놀란 침묵이 흘렀다. 강준호의 눈이 좁아졌다나 그리고 은수가 계속했다. 이 수치는 다른 나라마다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에서는 종종 석유 수익을 별도로 계산하고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회계 관행으로 인해 서구권보다 낮게 보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임원들은 감탄의 눈빛을 교환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었다. 강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서류를 뒤적였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죠. 다음 1시간 동안 그는 은수를 향해 더 많은 기술적인 질문을 던졌다. 다양한 국가의 세금 체계, 국제 무역 협정, 환율 변동의 영향, 모두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 척했지만 너무 구체적이어서 미리 준비된 것이 분명했다. 은수는 각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끔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답변을 제공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강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다. 은수를 무시하게 만들려 했지만 대신 그녀의 지식과 침착함이 더욱 부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서류를 모으며 말했다. 다음 주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모든 부서장이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됩니다. 이은수 씨, 당신은 중동 투자자들을 위한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 은수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라 핵심 프레젠테이션을 맡으라는 것이었다. 3일 안에 초안을 제출하세요. 강준호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영어와 아랍어로요. 다른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과제였다. 보통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팀 전체가 몇 주에 걸쳐 준비하는 것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은수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회의가 끝나고 은수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인사팀장 윤세빈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와 차갑게 정돈된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었다. 잠시 내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세빈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위는 분명했다. 세빈의 사무실은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흑백 사진과 미니멀한 가구들, 그리고 탁자 위에는 홍익대학교 최우등 졸업장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앉으세요. 세빈이 말했다. 은수가 앉자 세빈은 파일 하나를 열었다. 이은수 씨, 당신의 고용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은수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의 학력에 관한 공식 기록이 없네요. 세빈이 말했다. 부산대학교에 확인해봤더니 졸업한 기록이 없다고 하더군요.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네, 마지막 학년에 중퇴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학위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빈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다. 우리 회사의 임원급 직책은 최소 학사 학위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직책은 임원급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녀를 규정과 절차로 몰아내려는 것. 또한 세빈이 계속했다. 당신의 이력서에는 공식적인 언어 자격증이나 통역 경험이 없네요. 이력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요. 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세빈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회사 규정상 당신의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은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이 자리를 잃는다면 그녀와 가족은 다시 빈곤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자존심, 기회, 그리고 드디어 찾은 자신의 가치.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아올랐다. 평생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윤 팀장님, 은수가 고개를 들고 똑바로 세빈의 눈을 바라보았다. 8년 동안 저는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8년 동안 아무도 제 학위나 자격증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세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매일 저는 초회 회장님의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고 심지어 그들의 숙제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도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았어요. 은수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이제 갑자기 제 자격이 중요해진 이유가 뭘까요? 제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일까요? 세빈은 불편해 보이며 의자에서 몸을 뒤로 뺐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수가 계속했다. 최 회장님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고 그것이 학위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수는 자신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그녀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부서진 것 같았다. 세빈은 침묵 속에서 불안하게 서류를 정리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최 회장님께 문의해보세요. 은수가 말했다. 그가 직접 저를 고용했으니까요. 세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조용한 여성이 이렇게 담대하게 맞설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빈이 마침내 말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에 손을 대기 전 그녀는 돌아보았다. 윤 팀장님, 저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그녀가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태원이었다. 최태원은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사무실로 오세요. 은수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최태원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녀의 발언이 그를 화나게 했을까? 최태원의 사무실은 12층에서 가장 넓었고 부산 바다의 파노라마 전망을 자랑했다. 유리창 너머로 여객선들이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앉으세요, 최태원이 말했다. 그는 책상 뒤로 가지 않고 은수 옆에 소파에 앉았다. 윤 팀장과의 대화가 어땠나요? 그가 물었다. 은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들으셨군요. 일부만요. 최태원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자신을 당당하게 방어하는 부분요. 은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최태원이 말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은수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순응합니다. 최태원이 설명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도전에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은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다. 그것이 생존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반항이 칭찬받고 있었다. 국제 컨퍼런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태원이 화제를 바꿨다. 은수는 긴장했다. 강 이사님이 중동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3일 안에 영어와 아랍어로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태원의 눈이 좁아졌다. 보통 그런 프레젠테이션은 팀 단위로 준비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은수가 말했다. 하지만 제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태원은 잠시 그녀를 연구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은수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좋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마케팅팀의 김도현을 도움 요청할 수 있어요. 그는 중동 시장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알고 있나요? 내가 처음 이 호텔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어요.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해외 MBA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호텔 체인을 운영한다고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는 다시 은수를 향해 돌아섰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고용했어요.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것을 억누르려 했지만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사과하지 마세요. 최태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감정을 보이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인간성의 표현이에요.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다음 주 컨퍼런스 일정이에요. 당신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참석자들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은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중동, 유럽, 미국에서 온 VIP 고객들의 명단이었다. 그리고 최태원이 약간 망설이며 덧붙였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오찬에서 나는 당신을 공식적으로 우리 팀의 새로운 국제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수는 숨을 멈췄다. 책임자. 그것은 단순한 컨설턴트보다 훨씬 높은 직책이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태원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사무실을 나오며 은수는 달라진 걸음걸이를 느꼈다. 그녀의 걸음은 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등은 더 똑바로 펴져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이 여전히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짜 전투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은수는 중동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마케팅팀의 김도현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30대 초반의 수줍은 청년이었지만 중동 시장에 대한 그의 지식은 깊고 광범위했다. 김 씨는 어떻게 중동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나요? 은수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며 물었다. 도현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대학에서 중동학을 전공했어요. 1년 동안 카타르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고요. 왜 마케팅 타임에 있는 거죠? 국제사업부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강 이사님이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용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셨죠.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강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멀리했다. 이틀 밤을 거의 세워가며 은수와 도연은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다. 그들은 단순히 호텔 체인의 강점을 나열하는 대신 각 중동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관광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 이것은 대단해요. 도현이 최종 버전을 검토하며 감탄했다. 아랍어 번역도 완벽하고요. 은수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팀워크의 결과죠.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강준호의 이메일로 보냈다. 마감일보다 하루 일찍이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그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다. 최태원이 준 회사 카드를 사용하여 그녀는 컨퍼런스를 위한 정장을 몇 벌 구입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값비싼 옷을 입어보는 경험을 했다. 이 네이비 블루 정장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판매원이 말했다. 은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여성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인 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로 보였다. 옷을 구입한 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미용실로 향했다. 8년 동안 그녀는 항상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했다. 단순하고 관리하기 쉽고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가 물었다. 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변화가 필요해요. 전문적이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요. 1시간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미용실을 나왔다. 그녀의 긴 머리는 이제 어깨선에서 깔끔하게 잘린 세련된 단발이 되었고 앞머리는 부드럽게 옆으로 넘겨져 그녀의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은수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와, 은수 씨, 완전히 달라 보여요. 은수는 미소 지었다.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책상에는
강준호로부터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수정사항을 요구했다. 은수는 그의 요청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그것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고 일부는 오히려 프레젠테이션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은수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얌전히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믿고 맞설 것인가. 그녀는 깊이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국제 컨퍼런스 첫날, 해운대의 그랜드 호텔은 전 세계에서 온 호텔 업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로비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은수는 새 정장을 입고 행사장 입구에 서서 VIP 고객들을 맞이했다. 살람 알라이쿰. 그녀는 쿠웨이트에서 온 사업가 일행에게 인사했다. 와 알라이쿰 살람. 그들은 놀라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의 아랍어는 훌륭합니다. 은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을 컨퍼런스 홀로 안내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외면적으로는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최태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준비됐나요? 그가 물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남겼어요. 그녀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최태원의 지지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다. 은수는 뒤쪽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했다. 강준호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가끔 그녀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 은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성민이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 순간 최태원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다. 다음은 중동시장 확장에 관한 특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국제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이은수 씨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은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강준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의 계획이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을 앞당겨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 최태원이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이은수 씨, 이리 오세요. 은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머니에게 가야 했다. 하지만 이 순간 도망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녀가 그토록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 상태는? 응급실 어디?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래. 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는 조금 이따 갈게. 용감하게 할머니 곁에 있어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단상으로 걸어갔다. 청중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점차 안정되었다. 오늘 중동시장에서의 우리 호텔 체인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가 없었지만 은수는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중동의 각 지역에 대한 분석, 문화적 특성, 그리고 호텔 산업의 트렌드를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영어와 아랍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청중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30분 후 그녀는 발표를 마쳤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중동에서 온 투자자들은 특히 열광적이었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사우디 왕자의 대리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문화적 이해는 깊고 정확합니다. 은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단상을 내려왔다. 최태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훌륭했어요. 그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봐야 합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세요. 최태원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당신의 차를 준비시키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걱정하지 마세요.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머니와 성민에게 가 있었지만 그녀는 방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은수는 병원 복도를 서둘러 걸었다. 응급실에서 그녀는 성민을 발견했다. 8살 아들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엄마, 그가 은수를 보고 달려왔다. 할머니는 어때? 그녀가 아들을 꼭 안으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방금 나가셨어. 뇌압이 올라갔대.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검사해야 한대. 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새로운 뇌졸중은 아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의사는 밤새 관찰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은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어머니는 약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염려가 가득했다. 걱정 마세요. 다 괜찮을 거예요. 은수가 말했다. 그날 밤 은수는 병실의 작은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성민은 그녀의 옆에 웅크리고 누웠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오늘의 사건들을 되새겼다. 강준호의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뎌냈다. 준비된 슬라이드 없이도 그녀는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제 그녀는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어머니가 안정되었다는 의사의 확인을 받고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성민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놀란 듯했다.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었고 다른 이들은 속삭였다. 무언가가 일어났음이 분명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미경이 급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은수 씨, 바로 최 회장님께 가보세요. 큰일이 생겼어요. 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최태원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최태원이 책상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의 옆에는 그녀가 모르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은수 씨, 이분은 국가정보원의 박정훈 요원입니다. 최태원이 소개했다. 은수는 얼어붙었다. 국정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은수 씨, 박 요원이 말했다. 어제 저녁 당신의 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산업 스파이 행위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수는 충격을 받았다. 제 이메일이요? 하지만 저는 어제 병원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누군가 당신의 계정을 이용했습니다. 박 요원이 설명했다. 민감한 재무 정보와 확장 계획이 경쟁 호텔 체인으로 보내졌습니다. 최태원이 개입했다. 은수 씨, 나는 당신이 이것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합니다. 은수의 마음이 급속도로 돌아갔다. 누가 그녀의 이메일을 해킹했을까? 누가 그녀를 모함하려 했을까? 그녀는 갑자기 어제 강준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의 계획은 단순히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사무실을 비울 때를 노린 것이었다. 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제 제 컴퓨터는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급히 나갔습니다. 제가 로그아웃을 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박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CCTV를 확인 중입니다. 당신이 나간 후 당신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수 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신은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은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위험에 처했다. 이해합니다. 그녀가 겨우 말했다. 사무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에서 그녀는 몇몇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역시 그냥 보모였을 뿐이야.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녀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은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은수가 직무 정지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아파트에서 성민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도현이 서 있었다. 들어와요. 은수가 놀라서 말했다. 도현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강준호가 당신이 떠난 후 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은수의 눈이 커졌다. 증거가 있다고요? 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IT 부서에서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이메일 해킹은 강 이사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어요. 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어요? 도현이 미소 지었다. 미경 씨가 도와줬어요. 그녀도 오랫동안 강 이사의 괴롭힘을 견뎌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호텔로 돌아갔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렀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최태원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국정원의 박요원, 인사팀장 윤세빈, 그리고 창백한 얼굴의 강준호가 있었다. 최태원이 은수를 보고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막 중요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던 참입니다. 박요원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CCTV 영상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보 유출은 강준호 이사의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이은수 씨의 계정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 분명해요. 최태원은 강준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의 이메일에서 경쟁 호텔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정보를 팔아왔더군요. 이럴 수가. 강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패배가 보였다. 박요원이 그에게 다가갔다. 강준호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강준호가 끌려나간 후 최태원은 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사과드립니다. 의심받아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수가 말했다. 더 중요한 것은 최태원이 계속했다. 국제 컨퍼런스의 마지막 날인 오늘 당신을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수는 숨을 멈췄다. 본부장은 임원급 중에서도 높은 직책이었다. 정말 제가요? 최태원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강준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일본 투자자들은 당신과만 일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문화적 이해와 진정성에 감명받았습니다. 1시간 후 은수는 컨퍼런스 홀의 단상에 최태원과 함께 섰다. 그녀의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성민과 함께 앞줄에 앉아 있었다. 의사의 특별 허가로 병원에서 나와 이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다. 오늘 저는 우리 호텔 그룹의 새로운 국제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최태원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이은수 본부장은 특별한 여정을 통해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봐주기만 한다면요. 은수가 연단에 섰을 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한때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그 호텔에서 이제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저는 항상 믿어왔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그녀는 성민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은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보였다.